자, 반갑습니다. 자, 대방전기통신학원의 박순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전기기능사 실기 과정에 대한 거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아마 국비과정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한 내용도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사 실기 과정에 대한 거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뭐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 라고 하면 뭐 우선 지원 대상자가 있죠. 300인 미만에서 중소기업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내일 배움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경우는 300인 넘어가더라도 만 45세 이상이 되면 내일 배움 카드로 국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실업자분들 마찬가지로. 실업자면 직장을 안 가졌는데 혜택을 더 안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전부 다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발급받아서 지원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기기능사 실기에 대한 내용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기능사 실기, 자, 내일 배움 카드 포함 써놨지만, 자, 이 포함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일반 과정 수강도 가능하시고, 일반 과정이라고 하면 내 돈, 내 주머니에서 내 돈 빼가지고 등록하시는 거, 일반 과정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국비 지원을 받았고 어떻게 뭐 자부담이 조금 있으면 조금만 내시면 되고, 자부담이 없으면 아예 안 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국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보가 너무 없으셔서 자꾸 묻는 분들이 계세요. 물어보시는 건 좋지만 이런 정보들, 유용한 정보들은 좀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로 이런 내용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볼 거는 내일 배움 카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기에 대한 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실기에서 나오는 내부 결선도, 그리고 핀 번호나 어떤 단자 번호에 대한 거,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볼 거, 내일 배움 카드. 자,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해서 내일 배움 카드, 말 그대로 카드입니다. 카드. 여러분들 신용카드 같은 거 하나씩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시죠? 신용카드는 아닌데 얘는 체크카드 형식으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급되고 있는 데는 신한은행 그리고 농협 두 군데에서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한은행과 농협 가면은 내일 배움 카드 주세요. 안 줘요, 안 줘. 이거 어디로 가야 돼? 고용센터 가셔야 돼요. 고용센터. 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관할 고용센터를 가셔서 신청도 하셔야 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방법과, 자,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했다라고 하면 학원에 그냥 마구잡이로 전화해서 거긴 왜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내일 배움 카드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하는 데가 있고, 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내가 원하는 과정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훈련 과정 검색을 해서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나는 과정 검색이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 싶은 학원에 전화를 해서 혹시 거기 내일 배움 카드로 이렇게 저렇게 이런 과정들 배울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전부 다 친절하게 답변해 줄 겁니다. 뭐라고? 되면은 있습니다. 시간표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확인 좀 해주세요. 아니면은 저희는 그 과정은 없어요 라고 말씀드릴까요? 과정이 없는 데는 여러분들이 국비 지원으로 못 다니시고 자비부담이라고 하니까 내 주머니로 내 수강료 다 내고 다니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어떻게 훈련 과정을 등록해 놓고 있는 데는 시간표 같은 거 확인하시고, 확인돼서 내가 다닐 수 있겠다 싶으면 훈련 과정 검색해서 훈련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내일 배움 카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의사항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내일 배움 카드란,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한 거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어떤 거? 실업자한테는 취업을 위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고, 두 번째로 근로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자기 개발 능력을 키울 수 있게, 아니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을 하지만, 고용노동부 들어가서 내일 배움 카드 주세요 이러면 아무도 안 줘요. 왜? 여러분도 잘 알잖아.
뭘 알아요? 정말로 지금 연금을 받는다. 아니면은 뭐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디 가요? 국회 가서 돈 주세요. 아니면 청와대 가서 돈 주세요. 그래요? 안 주잖아. 똑같아.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얘네가 시행하는 시행기관은 자, 정부에서 시행하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고용노동부로 줬어요. 고용노동부는 각 고용노동부 산하에 뭐가 있어요?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센터라는 곳으로 각 관할 고용센터로 그 업무를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고용센터 가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신청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요즘 온라인 시대에 뭐 가서 방문해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 컴퓨터 잘하시는 분이죠. 자, 그런 분들은 HRD-net이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홈페이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은 이렇게 해서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 자, 지금 띄워놓은 거는 근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업자도 들어가면 유사하게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일 배움 카드의 신청 방법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실명 인증하고 인증서가 필요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등록해서 카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로그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자,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가시면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내일 배움 카드 신청하러 왔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근로자, 실업자 이런 것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담당자하고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신청하고 이렇게 오시면 돼요. 자, 이 방법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 자, 온라인으로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제가 알기로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아니면은 2주 이렇게 기간이 길어져요. 근데 자, 고용센터에 가서 발급을 받으시면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데는 하루 이틀 정도, 뭐 당일날 주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센터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따지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일하시는데 그분들 어떻게 해요? 그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따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가셔가지고 좋게 말씀하세요. 내가 되게 급해. 뭐 훈련과정 등록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 개강한대요. 그러면 오늘 발급 어떻게 받을 수 없을까요?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청하시면 빨리 나오면 뭐 당일날 나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 보통은 하루, 이틀, 뭐 3일 정도까지는 여유를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신청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을 받은 후에 할 일인데 받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훈련 과정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과연 내가 가려고 하는 뭐 훈련기관에서 이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는 자, 훈련 과정 검색을 위해서는 HRDnet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www.hrd.go.kr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하실 거. 자, 각종 포털에서 뭘 쳐요? HRD 그냥 쳤어요. 맞아요. 자, HRD를 쳤는데 HRD에 뭐가 나와요? 홈페이지가 여러 개가 뜨는데요. 여러 개가 뜨는데 자, 그 중에서 내가 뭐 하나를 클릭했더니 뭐 이상한 데 들어갔어. 이게 안 나와. 이게 안 나온다는 거는 유사 홈페이지입니다. 유사 홈페이지. 그래서 각종 뭐라고 해야 되지? 홍보를 위한 업체들 아니면은 기업들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해요? 유사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같은 키워드에 검색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HRDNet이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포털인 거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어떻게 www.hrd.go.kr go, 거버먼트죠. 정부라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지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자, 메인 페이지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 보면 로그인 회원 가입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쭉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훈련 과정 검색을 위해서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실 거 로그인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이디가 없다.
한다라고 하면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먼저 하시는 거야. 이게 1순위예요. 자, 그리고 나면 자, 두 번째로 하실 건 자, 하단에 있는 뭐 훈련 과정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근로자면 근로자 쪽에 훈련 과정 검색, 구직자면 구직자의 훈련 과정 검색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과정을 구직자가 들을 수는 없나요? 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훈련 기간이. 그래서 고용센터, 본인이 발급받은 고용센터 있죠. 카드 발급받은. 거기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나는 꼭 이거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여쭤보시면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 주거나 뭐 안 되는 거는 확실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의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근로자 과정에 훈련 과정 검색을 클릭했다라고 하면 자,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어떻게? 훈련 과정 검색해가지고 훈련 기간, 뭐라고 나왔어요? 훈련 과정, 훈련 기관, 과정, 그리고 시간, 지역, 그리고 NCS 직무, 훈련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얘 종료일 아니에요. 시작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를 검색할 것인지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을 검색을 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훈련 기간에 뭐라고 치느냐? 대방전기통신학원. 훈련 기간명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 기관에 대한 과정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방전기통신학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훈련 그럼 과정은 뭘 쳐요? 과정. 자, 과정 이름은 기본적으로 전기기능사 실기과정, 뭐 전기기능사 필기과정 이러면 전기기능사만 치셔도 돼요.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자격증 취득 과정에는 모든 게 자격증명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특히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자격증명을 항상 넣어놓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기기능사 넣으셔도 돼요. 근데 안 넣고 싶다. 나는 그냥 이 학원, 우리 대방전기통신학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나는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뭐 하시면 돼요? 시작일 검색 조건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훈련 과정은 안 넣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시작일은 언제부터? 내가 지금부터 내가 보고 싶어. 그러면 지금 날짜를 앞에다 넣으시고 뒷 날짜는 어떻게? 여유 있게 3, 4개월 이 정도 검색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검색 누르시면 하단으로 쭉 아마 대방전기통신학원에서 진행하는 과정들 모두 다 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과정에 대한 거 보시면 되고 훈련 시간에 대한 거 보시면 돼요. 자, 훈련 과정 검색을 하고 나는 대방전기통신학원에 이번에 하는 뭐 전기기능사 필기 과정을 들어야겠다. 뭐 실기 과정을 들어야겠다. 나는 시간표도 봤는데 좀 맞다라고 하면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자, 등록에 대한 거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떻게 빨리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면 발급 기간이 짧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훈련 과정을 좀 전에 검색했듯이 검색해보고 시간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표는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는 최소한 출석률, 진짜 최소 출석률이에요. 여러분들 돈 주고 여러분 돈, 물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거는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고 배우러 오신 거잖아. 그러면 웬만하면 100% 출석을 다 하셔야 돼요. 별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일이 있다, 뭐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분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내가 자식이 있어. 근데 내 자식이 결혼을 한대. 그런 건 빠져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어떻게 최소의 출석률이에요. 80% 이상을 만드셔야 돼요. 80% 이상. 그래서 전체 시간표를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내일 배움 카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훈련기간에 내방에서 훈련생 등록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하실 때는 내일 배움 카드가 꼭 발급돼 있는 상태여야 돼요. 카드가 내 주머니에 없고 어디 있어요? 센터에서 지금 발급 중입니다 라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방문하셔도 훈련생 등록이 불가해요. 카드가 나와야지만 얘가 훈련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에서 검색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와 신분증은 꼭 가져가셔야 돼요. 본인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 거 카드를 들고 올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훈련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다 해서 뭐 신분증을 카피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은 없어요. 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신분증 카피나 이런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참해서 어떻게 훈련기관에 내방 한후 훈련생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배움 카드를 미발급됐을 경우는 훈련생 등록이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세요. 자, 내일 배움 카드로 훈련 시 주의하실 점은 자, 대리 출석은 절대로 안 돼요. 옛날 생각하셔가지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대리 출석 예전에는 내가 한 5년 전에 발급 받았는데 그때는 뭐 하더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해주더라. 그때는 그 훈련 기간 만약에 걸렸으면은 아마 과정 운영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대리 출석은 절대로 만약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퇴교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리 출석은 안 되고, 그래서 대리 출석 시에는 훈련생과 훈련기관 모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훈련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 퇴교 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전부 다 보고를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리 출석했을 경우 여러분들 훈련생이죠, 훈련생. 훈련생들도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얘기. 자, 그리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석은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출석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80% 이상을 하셔야 되고, 자, 기본적으로 지각이나 조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각하시게 되고 조퇴하시게 되면은 3회에 걸쳐서 1일 결석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각이나 결석은 가급적 안 하셔야겠죠. 훈련을 받는데 누가 지각해요? 진짜로 아프지 않는데 누가 뻥치고 조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마지막으로 크게만 본 거예요. 그 외 유의사항은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훈련 종료 후에 자, 과정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이 남겨주셔야 돼요. 만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평가를 남기시는데 만족도 평가는 여러분들 차후에 훈련 과정에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진짜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들 훈련 기간을 위해서라도 만족도 평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족도 평가 같은 경우는 HRDnet 아까 홈페이지 보셨죠? 맨 뒤에가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go.kr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거기 가셔서 로그인 하시면 마이페이지에 아마 수강한 어떤 훈련 종목들이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훈련 과정이 떠 있으면 그 과정에 클릭을 하고 들어가셔서 만족도 평가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돼요. 별점이 아마 5점인가로 돼 있을 거예요. 별점 4점, 5점, 4점, 5점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간단하게 강사님 고생했으면 누구누구 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 코멘트만 해줘도 그 수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자, 이제 실기 과정에 대한 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에 대한 거는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내부 결선도입니다. A 접점, B 접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전에 유튜브에 아마 샘플 영상으로 올려드려서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저도 자꾸 막 이렇게 저렇게 올려드리고 싶은데 나름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못 올려드립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뭐 하면 돼요? 저를 보고 싶으면 학원으로 오시면 돼요. 학원에서 제가 항상 상주에 있으니까 오시면 되고요. 자, 내부 결선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A 접점, B 접점 이런 얘기들을 패스하고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부 결선도에 대한 내용 잠깐 볼게요. 자, 이 중에서 푸시 버튼하고 셀렉터 같은 경우는 일단 내부 접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있는 거 정확히 따지면 있는 거죠. NC, NO 접점. 근데 이거는 추후에 배워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하나, 둘, 셋, 4개 정도 크게 이 정도만 볼게요. 자, 첫 번째 릴레이라고 얘기합니다. 릴레이. 자, 8핀짜리고요. 동영상에서는 X로 표기되거나 RY로 표기되거나 이렇게 표기된다라고 이전에 동영상을 보셨다면 이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봤더니 입력이 어떤 값에 도달했을 때 작동을 해서 다른 회로를 개폐한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정확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푸시 버튼 같은 거, 자, 푸시 버튼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누르는 그냥 버튼이야. 근데 눌렀다 뗐어. 눌렀다 뗐을 때 여러분들 무슨 동작이 돼요?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전동기 같은 걸 연결해놨어. 그러면 눌렀다 떼면 전동기가 누를 때는 돌고 뗄 때는 꺼져요? 안 그러죠? 그렇죠. 왜? 전동기를 돌려야 되는데 내가 뭐하고 있어야 돼? 하루 종일 누르고 있어야 돼.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눌렀다 뗐을 때, 자, 얘를 뭐 해주는, 계속 눌렀을 때 효과를 갖게 하는 힘을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쓴 게 릴레이예요, 릴레이. 그래서 릴레이에서 뭐 어떤 접점이 그런 걸 만드느냐, 뭐 A 접점, B 접점 뭐 이렇게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8핀 릴레이라고 하면 자, 내부 결선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자, 보면은 1번부터 해서 8번까지 이렇게 원형으로 쭉 자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실제 소켓에 이렇게 구멍이 8개가 나 있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이런 릴레이가 있으면 갖다가 꼽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릴레이 꼽는 암컷, 수컷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암컷은 이렇게 해서 구멍이 8개가 뚫려 있고, 수컷을 가져다가 어떻게 꼽아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릴레이를 가져다 꼽을 수 있는 얘를 소켓, 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번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 보이는 거는 AC 220V다라는 거. 자, 몇 번하고 몇 번이다. 선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번, 7번.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원을 2번, 7번이라고 하는 거야. 자, 릴레이의 전원이 뭐예요? 여러분들 뭔가 하나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전원을 꼽아줘야 되죠.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마이크,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배터리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배터리가 없으면 얘가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지죠. 그래서 배터리를 꼽는다.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고 있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220 콘센트에 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가 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원 공급을 해줘야겠죠. 걔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릴레이라는 놈도 어떻게 2번, 7번이 연결돼서 이렇게 AC 220V가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7번, 자, 그래서 이게 전원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임의로 써놓은 거고, 우리 교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없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집에 벽면에 있는 콘센트, 자, 구멍이 2개가 있겠죠. 구멍이 2개가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코드를 꼽아요. 어떻게 꼽아? 나는 이렇게 꼽을 거야. 이렇게 꼽았어. 자, 이렇게 꼽는 놈하고, 자, 이렇게 안 꼽고, 나는 뒤집어서 꼽았어. 어때요?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꼽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구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집에 불나. 여러분들 생각 없이 뭐예요? 술 먹고 와서 막 TV 킨다고 막 꼽아서 푹 여러분 죽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교류이기 때문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는 크게 구분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2번하고 7번이 어떻게 AC 220V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전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자, 그림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 1번이 이렇게 갔는데, 자, 얘가 이렇게 봤더니 뭐처럼 생겼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계바늘처럼 생겼네. 맞죠? 시계바늘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붙어 있는 쪽은 어디예요? 4번 쪽으로 붙어 있네. 맞죠? 자, 그러면 떨어져 있는 쪽은 3번 쪽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A 접점, B 접점 얘기할 때 맨 처음에 떨어져 있는 접점, 이거를 우리가 A 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3번하고 연결되면 A 접점이란 얘기예요. 근데 1번이 4번하고 연결되면 무슨 접점이에요? B 접점이 돼요. 그러면 4번이 B 접점이야? 1번이 B 접점이야? 둘 다 B 접점이 되겠죠. 1, 4번. 근데 1번을 우리는 편의상 어떻게? 3번, 4번 왔다 갔다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해서 1번을 우리가 공통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접점. 그러면 3번을 우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A접점, 4번은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해서 B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을 봤더니 어떻게? 이번은 8번이 올라가서 뭔가에 붙어 있네요. 누구랑? 5번이라. 그래서 5번이 B접점, 8번이 공통접점. 6번은 떨어져 있으니까 A접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핀 릴레이 결선도, 자, 이걸 외워야 돼요 선생님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거를 굳굳이 외우시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그 대신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자꾸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외우는 방식은 가장 쉬워요. 절반을 나눠놓고 자, 이 7번 전원이다 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절반을 나눠놓고 어떻게 자, 1번, 8번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양쪽으로. 그러면 1, 8번은 공통접점이고 자, 올라가면서 만나는 놈이 A접점. 그 다음 만나는 게 B접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면서 만나는 게 3번. 왜? 2번은 전원이었죠. 자, 그러면 8번이 올라가면서 만나는 건 6번이 먼저 만나죠. 6번. 그래서 3번, 6번이 A접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올라가면 5번이 만나고 1번 쪽에서 올라가면 4번이 만나기 때문에 4번, 5번이 B접점이 돼요. 하지만 주의할 거 1번, 5번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게 없어요. 1번하고 5번은. 그래서 1번, 5번으로 B접점이다 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8핀 릴레이 결선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자, 타이머입니다. 타이머는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이머 많이 맞춰놓죠. 그래서 그 시간이 됐을 때, 그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아니면 그때 동작하는 것들 이런 거에 타이머인데 자, 타이머에는 온딜레이 타이머라고 있습니다. 온딜레이. 자, 온딜레이 타이머는 똑같이 8핀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4번을 안 써요. 안 써. 안 쓰지만 1번, 3번은 어떻게 떨어져서 A접점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8번은 어떻게 가요 선생님? 이거 삥 돌아가는데요. 자, 여기에 점이 있죠? 점. 자, 이 점이 교차점이라는 얘기예요. 맞닿아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점이 없다라고 하면 얘는 안 닿아 있는 거예요. 결국은 5번은 이렇게 가서 위로 붙어 있는 거고 6번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5, 6번이 서로 안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8번이 올라와서 어떻게 두 개로 나눠지네. 그러면 8번이 공통접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붙어 있기 때문에 B접점. 그러면 쫓아가 봤더니 5번이 B접점. 자, 이쪽으로는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6번 가서 A접점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봤더니 공통은 8번. A접점이 1번, 3번 두 개가 있어요. 1번, 3번 연결을 해도 A접점이에요. 8번과 6번을 연결해도 A접점이에요. 근데 그림이 다릅니다. 그림이. 얘는 삼각형 모양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는 이걸 한시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접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접점을 우리는 순시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타이머가 전원만 공급되면 27번에 전원이야. 전원만 공급되면 바로 붙는 접점. 그걸 순시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통 8번, 순시 A접점이 1, 3번, 한시 A접점 6번, 한시 B접점 5번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온딜레이 타이머를 봤으면 다음은 오프 딜레이 타이머를 볼게요. 자,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이번에 끄는 쪽이야. 끄는 쪽. 끄는 쪽이고 자, 얘는 봤더니 온딜레이하고 또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나 구경을 한번 해봤더니 자, 아까 온딜레이는 기억을 해보세요. 1, 3번이 어떻게 돼 있어요? 1, 3번이 순시로 돼 있었어요. 근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 삼각형 붙어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 8핀 릴레이랑 똑같이 생각을 합시다. 2번, 7번이 전원이었어요. 전원. 그러면 1번, 8번이 공통접점이었어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 봤더니 어떻게 교차점에 만나고 교차점에 만나서 B접점, A접점, B접점, A접점 같이 가네요. 자, 결국은 1, 8번이 뭐다? 공통접점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번을 봤더니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떻게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야. A접점이라는 얘기입니다. A접점. 이쪽도 그러면 6번이 A접점이네요. 자, 아까 봤던 거 봤죠? 1, 8번 하단을 기준으로 어떻게 역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났더니 A접점. 그 다음 게 B접점이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4, 5번은 이렇게 나가서 만나고 있고 만나고 있어서 B접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전부 다 삼각형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한시접점이 전부 다 한시접점입니다. 그래서 공통은 빠졌네요. 제가 오타냈어요. 이대로 보시면 안 돼요.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자, 공통접점은 8번이 아니라 1번, 8번이 되고요. 1번, 8번.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안 되고 고치셔야 돼요. 어떻게? 1, 8번이 자, 공통접점이다. 뭐가?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자, 그리고 3, 6번이
A 접점, A 접점. 4번, 5번 둘 다 B 접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핀 릴레이하고 매칭시켜서 똑같이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TOFF. 뭐야? 오프 딜레이 타이머예요. 선생님 타이머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자, 이런 결손도는 시험에서 다 주기 때문에 시험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지에 나온 범례라고 해서 범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범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볼게. MC라고 해서 전자접촉기 파워 릴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력이나 이런 게 미리 정해지니까 이상이나 이하가 됐을 때 동작하는 걸 얘기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12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기기능사를 한 번쯤 접해보시거나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실기를 보신 분들은 이게 너무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1, 2, 3번이 RST 해서 얘들이 입력된다는 얘기예요. R상, S상, T상 해서. 그래서 입력부가 1, 2, 3번이 되는 거고 출력부 받아서 나가는 쪽 이렇게 국자처럼 생긴 놈. 이 놈 타고 나와서 7, 8, 9 나가는데 자, 얘들이 출력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번하고 10번은 우리가 잘 아는 A 접점, 5번하고 11번은 B 접점, 6, 12번이 전원부가 되겠습니다. 자, EOCR이라고 하면 우리 과전류 계정기라고 해서 오버커런트, 소위 말해 전류가 너무 높았을 때 얘를 차단시킨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12핀 릴레이고 1, 2, 3번 해서 얘는 EOCR 그냥 돼 있어요. 자, 이때 입력부가 1, 2, 3번이라는 얘기고 하단에 7, 8, 9가 다시 출력부라는 얘기입니다. 자, 6번, 12번이 전원이다는 공통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거 4번, 5번, 10번, 11번이 있는데 이번에는 달라졌어. 뭐가? 10번하고 11번이 어떻게 중간에 다리가 낮아서 만났네요. 그렇죠? 자, 만났다라는 얘기는 이 두 접점이 같은 용도로 쓰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번으로 써도 되고 11번으로 써도 되는 자, 공통접점이라는 얘기예요. 공통접점. 자, 10번하고 4번을 연결했을 때 자, 얘를 지어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B접점이 됩니다. 좀 전에 봤던 파워 릴레이는 어떻게 4번, 10번 연결하면 A접점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B접점이 돼요. 4번, 10번은. 자, 5번, 11번 연결하면 A접점이 됩니다. 근데 5번, 10번을 연결해도 A접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번, 11번은 공통접점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11번을 이렇게 가려봐. 그러면 10번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양갈래로 갈 수 있게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10번을 이렇게 가려놓고 보면 어떻게? 11번 가지고 양갈래로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과전류이기 때문에 얘가 작동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과전류가 왔을 때 얘가 뚝 떨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접점 하나를 쓰고 하나는 A접점, 하나는 B접점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볼 거는 자, 핀 번호하고 단자 번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거는 자, 지난번에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 공장 동력 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동기 제어라는 놈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동기 제어를 보실 텐데 일일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떻게 하고 놓으셔도 되고 아니시면 어떻게 제 유튜브에 아마 전에 올려드린 동영상이 있을 거니까 그걸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전동기 제어에 자, 내부 단자를 먼저 기입을 해야 되겠죠. 내부 단자 기입을 한다라는 거는 자, 이렇게 시험지가 있으면 어떻게 시퀀스도가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제가 화면 밖에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회로가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보시면 퓨즈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걸려 있는 이쪽까지가 주회로. 자, 퓨즈를 중심으로 뒤쪽으로가 보조회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내부 단자 기입은 주회로 먼저 딴다라고 했는데 자, MCCB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생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CCB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내부 단자를 딸 거면 우리 결선도에 있는 거 가지고 번호를 먼저 매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선도에 있는 거. 어떻게? 자, 쭉 봤더니 주회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자, EOCR 봤었고 파워 릴레이 봤었어요. 그래서 EOCR과 파워 릴레이를 따면 되는데 EOCR의 입출력부 1, 2, 3이죠.
출력부는 7, 8, 9죠. 자, 파워 릴레이 입력부는 1, 2, 3, 1, 2, 3 똑같잖아. 그래서 파워 릴레이 1, 2, 3 했더니 1은 1, 2, 3 써놓고 2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 했는데 뭐라 그래요? 그럼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뭐야? 자, 이런 우리 빔 프로젝터 포인터가 있어요. 자, 포인터가 있는데 똑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죠? 그러면 똑같은 놈이 하나, 두 개, 세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한테도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얘한테도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얘한테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얘한테도 들어오는 부분, 얘한테도 들어오는 부분이 다 각각 있겠죠.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따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도 1, 2, 3 줬으면 여기도 1, 2, 3, 여기도 1, 2, 3 다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주회로를 먼저 따보면 어떻게 돼요? EOCR 1, 2, 3, 7, 8, 9. 자, 파워 릴레이 1, 2, 3, 7, 8, 9, 1, 2, 3, 7, 8, 9, 1, 2, 3, 7, 8, 9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자꾸 안 적으시는 분들은 시험장 가서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깜빡하고 하나를 놔두고 가요. 뭘? EOCR 같은 거 하나 안 적고 가. 아니면 파워 릴레이 중에 하나를 안 적어. 그러면 여러분들 전기경사 실기는 실격당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하면 뭐부터 해요? 자, 보조회로 쫙 들어와서 보면 어디? 하단에 있는 전원부 먼저 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원부를 쭉 따보면 EOCR은 62번 파워 릴레이 62. 자, 타이머. 자, 여기에 나오는 타이머는 온 딜레이 타이머였습니다. 27번, 62번, 타이머 2, 27번, 62, 릴레이 8핀짜리여서 27, 27, 27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원부가 따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따시는 거야. 자, 지금 얘 62번 EOCR. 얘는 12.6으로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죠. 자, 얘는 3번, 9번, 9번, 3번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 이건. 왜? 전원이 전기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부기 때문에 9번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자, 이제 보조회로에 하나씩 따고 들어오면 아까 봤던 EOCR 있었죠? 표기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X 표시는 무시해도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있는 애가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쪽을 10번 줬으면 이쪽에 B접점이니까 5번 아니에요. 5번 아니에요. 파워 릴레이 MC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4번 EOCR B접점은 4번. 그렇죠. 자, 그리고 나면 자, 5번이 A접점 해서 하단부에 5번 이렇게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줄씩 타고 가는 거야. 어떻게? 자, 타이머 4번이다 라고 해서 자, B접점인데 8, 5번, 5, 8번 번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파워 릴레이 1번은 4번, 10번 2의 B접점이니까 5번, 11번 자, 타이머의 A접점 그 중에서도 한시 접점, 삼각형 있는 접점 그래서 8번, 6번 자, 이쪽은 T3이기 때문에 8번, 5번 자, 파워 릴레이는 40번, 51번 자, T2 86번, 릴레이 85번을 먼저 썼어요. 1 몇 번? 14번 아직 안 썼어요. 자, PR3는 4번, 10번. 자, 마지막 남은 릴레이 하나 A 접점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1번, 3번 썼습니다. 8번, 6번 쓰면 안 돼요, 쌤. 이러시는 분들. 8번 여기 써놓고 8번 여기 또 쓰면 어떡해요? 여기에 또 써도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볼 거는 자, 여러분들 외부 단자 번호를 매겨야겠죠. 그래서 외부 단자 번호는 여러분들 같이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어함의 상단에 단자대가 있을 거고 하단에 단자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상단 단자의 좌측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이. 자, 제어함 하단에서 하단 단자가 있으면 좌측부터 순차적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따실 때는 어떻게 좌측부터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자가 어디로 TB1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면 자,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PB0, PB1, PB2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같이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통이 묶이고 하나가 나간다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시퀀스도를 보면서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학원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제가 1대1로 이해 안 되시면 이해를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때 보기로 하고, 그래서 자, 푸시 버튼이 4개지만 접점은 NO 아니면 NC 하나씩 쓰고 있는 푸시 버튼이에요.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 4개만 쓴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4개가 어떻게 PB0, PB1, PB2 쓰는데 공통이 몇 번을 쓰는 거고 6, 7, 8번이 누구한테 가는지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봤더니 어떻게 YL에 대한 거는 우리 램프 일반적으로 어릴 때 뭐 꼬마 전구 이런 거 켜봤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2개 물리면 불이 들어오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램프에도 선 물리는 곳이 2곳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곳을 연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선이 2가닥 들어온다. 자, 그러면 정션 박스 우리 분기점을 지나면 GL, RL, WL이 있는데 자, 램프들은 선 2개만 연결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3개를 같이 묶어 놓고 하나, 둘, 셋.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로 치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를 다 같이 묶어서 외부에서 플러스 전원 주면 되고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자, 마이너스는 왜 같이 주면 안 돼요? 나중에 시퀀스도를 보면 선 연결이 같이 안 돼 있어요. 편의상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했지만 걔는 마이너스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거는 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 들어가는 것도 4개. 이렇게 4개를 주고 나면 자, GL, RL, WL도 어떻게 4개를 표기를 해주는데 공통 접점에 대한 거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렇게까지 다 했으면 어떻게 이제 하단은 좌측부터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단자 자 4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자 이렇게 멀지만 TB4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5, 6, 7, 8 또 4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TB2, 9, 10, 11, 12 해서 4개. 그래서 하단자는 12개면 충분하네요. 그래서 상단자는 지금 토탈 쓰는 건 14개, 하단자는 12개. 이 정도면은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 단자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해봤지만 지금 당장 이해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단자에 대한 거는 오셔서 이제 배우시면 차근차근 배우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자 전기기능사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우리 대방전기통신하고는 국비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과정에 대한 걸 모집 중인데 국비과정은 미리미리 등록 안 하시면 여러분들 개강 이후에 등록이 안 돼요. 개강 이후에 등록이 안 되면 여러분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다음 회차로 가신다거나 다음 회차 또 개강이 있겠죠.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자비부담. 그냥 내 지갑에서 내 돈 다 주고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강 전에 열심히 문의해 보시고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돼요. 학원 전화번호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02-826-7942예요. 7942.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자 지금 현재 전기 관련해서는 학원에서는 전기기능자 이렇게 국비과정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추후에는 전기기사 산업기사 과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주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 통신 쪽은 통신설비 기능장에 대한 실기 과정이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모든 선생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이 1순위,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유대관계에 있어서 계속 어울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바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락 잘하네요. 크게 기대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같이 할 때만큼은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드리니까 그 점 꼭 인지해 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능사 실기 과정에 대한 국비 과정부터 해서 내일 배움 카드부터 해서 여러분들 실기에 대한 간략한 회로도부터 해서 시퀀스도 외부 단자 번호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